사실 저도 주식으로 3억 원을 잃은 동안에는 이 이동평균선을 남들과 똑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특정 이동평균선을 깨닫고 나서야 제 잔고가 확 불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트레이딩으로 살아남고 싶다면 사실 이동평균선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돈을 잃은 분들은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캔들이 이평선을 뚫는 순간 따라 들어가는 돌파 매매, 추세가 정해지고 되돌림이 나올 때 진입하는 눌림목 매매, 이 두 가지가 이동평균선의 가장 기본적인 매매법인데 실전에서는 맞던가요? 이동평균선 돌파에 맞춰 진입했는데 얼마 안가 가격이 훅 내려 꽂아버리고 돌파 매매에서 손절이 나서 눌림목을 기다리면 눌림목 자리가 오지도 않은 채 가격은 그대로 날아가 버리죠. 이렇게 모두들 원인은 보지 않고 교과서처럼 달달 외우는데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 트레이더는 가장 본질적인 이동평균선에 집중해서 계좌를 수익으로 돌려놓는 것에 집중했어요. That's leading me to make a different decision. So I think that's like the biggest issue with a lot of beginner traders, and they'll always get on me. 투자 시장에서 남들과 다른 나만의 확실한 원칙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미국에서 활약 중인 유명 트레이더 타일러입니다. 사실 그도 처음에는 남들과 똑같이 매매했죠.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돌파할 때 들어가거나 눌림목을 노리는 전형적인 방식이었죠. 그런데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가짜 파동에 속아서 덜컥 눌리기 일쑤였고요. 정작 기다리던 눌림목은 오지도 않았죠. 당연히 계좌에는 손실만 계속 쌓여갔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복귀 노트를 펼쳤죠. 그리고 과거의 거래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익이 난 구간들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엄청난 폭등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항상 특정 가격대가 아주 탄탄하게 저항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미련 없이 기존의 매매법을 버렸죠. 오직 그 특수한 조건이 완벽하게 맞물리는 자리에서만 진입했죠. 그러자 의미 없는 내동매매가 싹 사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전의 손실은 전부 회복했고요. 계좌는 빠르게 불어났죠. 이후 그는 자신의 실시간 매매 과정을 방송으로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덕분에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은 150만 명 이상이 구독자를 가진 대형 유튜버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를 부자로 만들어준 핵심 이동평균선 매매 전략을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해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동평균선 타점에서 자동으로 구동되는 자동매매법과 타일러의 이평선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동평균선의 개념은 190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통계학자인 레지널드 후커가 순간평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상에 공개했죠. 이후 1909년 조지 우드니 유울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지금의 이동평균이라는 정식 명칭이 붙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개념을 투자 시장에 적용해서 돈을 번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1940년대의 전설적인 투자자 리처드 돈치안인데요. 그는 원자재 시장에서 단기선과 장기선이 서로 교차하는 간단한 원리를 활용했죠. 그리고 자신만의 철저한 원칙 매매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최초로 공모 선물 펀드까지 설립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그는 결국 추세 매매의 아버지라는 멋진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1960년대가 되자 이동평균선은 엄청난 기술적 발전을 맞이하게 되죠. 놀랍게도 나사 출신의 우주공학자 피트 하울란이 등장했거든요. 그는 당시 첨단 장비였던 대형 컴퓨터를 활용해서 우주공학 기술을 주가 분석에 접목했습니다. 이때 최근 가격에 더 무게를 두는 지수이동평균 EMA라는 개념이 금융권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조 그랜빌은 오늘날 수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한 기준선을 삼는 200일 이동평균선과 그랜빌의 8가지 법칙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처럼 아주 단순한 통계학 도구에 불과했던 이동평균선은 시대를 거치며 돈치안의 매매기법 적용과 하울란의 컴퓨터 알고리즘 그리고 그랜빌의 대중화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강력한 무기로 거듭난 거죠. 결국 오늘날 이동평균선은 현대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핵심 지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오늘날 사용되는 이동평균선 중 단순 이동평균선과 지수 이동평균선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둘 다 기간 설정을 똑같이 해도 움직이는 모양은 완전히 다르죠. 단순히 이동평균선은 지나간 모든 날을 똑같은 비중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이 완만하게 움직이고 전체적인 큰 흐름을 무난하게 보여주죠. 하지만 지수 이동평균선은 최근 가격 변화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주어 그려지죠. 실제 차트로 두 선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빨간색 지수 이평선이 파란색 단순 이평선보다 차트에 훨씬 더 가깝게 붙어서 움직이죠.
그렇다고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결국 내 매매 스타일과 잘 맞는 지표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예를 들어 짧은 호흡으로 거래하는 단타 트레이더들은 타이밍이 조금만 늦어도 곧바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지수 이동 평균선을 훨씬 선호하는 편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트레이더 타일러 또한 단기 매매를 선호했기 때문에 지수 이동 평균선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지수 이동 평균선을 차트 추가하는 방법은 차트 상단 지표 메뉴로 들어가셔서 지수 이동 평균을 찾아서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 평균선을 2번 클릭해 보세요. 설정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적혀 있는 숫자 9를 30으로 바꿔줍니다. 이 30이라는 숫자는 쉽게 말해서 캔들 30개의 평균 흐름을 뜻해요. 일봉 차트라면 한 달 남짓한 30일 동안의 기록이고 15분 봉 차트라면 15분짜리 봉 30개의 평균이 되겠죠. 특히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단기 매매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기준선입니다. 3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 시장을 보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현재 주가가 선 위쪽에서 놀고 있다면 평균보다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상승 에너지가 더 강하다는 신호죠. 하지만 반대로 가격이 선 아래쪽에만 있다면 매도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실제 차트를 볼까요? 가격이 선 아래에서 계속 내려가는 중이죠. 그러다가 캔들이 이평선을 힘차게 뚫고 올라오는 순간이 찾아와요. 시장의 판도가 뒤집히는 결정적인 타이밍이죠. 이때를 놓치지 않고 따라 들어가는 기법을 바로 돌파 매매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평선을 뚫었다고 가격이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승하던 가격은 다시 선 근처로 스르륵 내려오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선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힘차게 튕겨 올라갈 때 진입하는 방식을 눌림목 매매 혹은 리테스트 매매라고 불러요. 맨 처음 선을 뚫을 때 곧바로 들어간 사람보다 이 눌림목을 차분하게 기다려서 산 사람이 진입 가격이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손익비 계산을 해보면 눌림목 매수가 훨씬 유리합니다. 뚫자마자 바로 마음 급하게 들어가면 잠깐만 조정이 와도 수익이 줄어들까봐 불안하게 지켜봐야 하거든요. 반면에 리테스트 단계를 진득하게 기다린 사람은 더 싸게 사서 훨씬 커다란 수익 폭을 챙겨갈 수 있어요. 실제로 눌림목 이후에 다시 강하게 튕겨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시세가 위로 치솟을수록 기준선과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쫙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왜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폭발적인 반등이 터져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이전 강력한 상승을 목격한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기준선 근처를 똑같이 노려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살려는 물량이 한꺼번에 쏠리면서 엄청난 상승 에너지가 만들어진 셈이죠.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돌파 매매와 눌림목 매매가 바로 이동평균선을 쓰는 가장 대표적인 핵심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타일러가 사용하는 이평선 핵심 매매 전략은 어떤 걸까요?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이동평균선 밑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기준선을 한 번에 힘차게 뚫고 올라가는 큼직한 양봉 캔들이 솟구칩니다. 성격 급하고 빠릿한 대응을 좋아하는 트레이더는 바로 이 타이밍에 매수 버튼을 누르죠. 하지만 시세는 곧바로 위로 솟구치지 않고 다시 기준선 근처로 스르륵 가라앉으며 조정을 받죠. 그리고 바로 다음 캔들에서 기준선을 단단히 지지받는 양봉을 만들어냅니다. 리테스트를 기다리던 트레이더들은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진입 기회를 잡아요. 그렇게 지지를 받고 다시 튀어오르는가 싶더니 갑자기 순식간에 기준선을 무너뜨리는 장대 음봉이 꽂힙니다. 따라서 이런 움직임을 보일 경우 맨 처음 돌파할 때 들어간 사람이나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매수한 사람이나 모두 손실을 보게 되죠. 그러고는 가격이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전고점도 넘지 못한 채 또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동평균선으로 매매하다 보면 위로 올라가면 눌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튀어 올라오면서 기준선 근처에서 양쪽으로 다 털리는 구간이 실전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나오죠. 하지만 바로 이때 고점들의 위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지점에서 연달아 부딪히며 막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동일한 고점이 반복되면 그 자리에 일직선으로 수평선을 쓱 그어줘요. 그러고 얼마 뒤에 이 저항선을 힘차게 뚫어내는 강력한 양봉 캔들이 등장하죠.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가 타이밍 맞춰서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손절선은 바로 직전 바닥 지점에 딱 잡아두면 아주 깔끔하죠. 가격이 이 선 밑으로 밀려나면 내 매매 전략이 틀렸다는 확실한 신호가 되거든요. 이후 차트를 보면 가격이 위로 거침없이 솟구쳐 오르는 흐름이 이어져요. 이처럼 기준선 부근에서 일정한 고점이나 저점이 만들어지면 수평선을 딱 그어두고 그 선을 돌파하는 순간을 노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이동평균선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승률이 터질 수밖에 없는 자리를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낚아채는 전략이 바로 타일러 매매법의 핵심입니다. 이번엔 반대 방향인 하락 흐름을 한번 볼게요. 시세가 기준선 위에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죠. 그러다 갑자기 기준선 아래로 돌파하는 음봉이 터져 나와요. 빠른 박자를 좋아하는 트레이더라면 바로 이 지점에서 매도에 들어가죠. 하지만 시세는 떨어지지 않고 다시 기준선 근처로 올라오는 조정을 거칩니다. 이어지는 다음 캔들에서 기준선의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음봉이 등장하죠. 리테스트 기회를 노리던 트레이더는 바로 이 타이밍에 매도를 진입합니다. 그런데 기준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는 뜬금없는 상승이 나와요. 다시 오르는가 싶더니 이번엔 또 기준선을 밑으로 깨트리는 장대 음봉이 쏟아지죠. 방금 전처럼 기준선 하나만 보고 매매했다면 위아래로 연속으로 손실을 입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닥 지점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시세가 밑으로 떨어지다가 특정 지점 근처만 가면 계속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지점들을 이어보면 완벽한 수평이 아니라 살짝 비스듬히 기울어진 추세선이 완성됩니다. 이처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선이 굳이 평평한 수평선일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이제 차트를 보면 시세를 밑에서 받쳐주던 이 지지선을 아래로 강하게 뚫어내는 하락 캔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때가 정확한 매도 타이밍이죠. 손절선은 직전 고점 자리에 깔끔하게 잡아둬요. 시세가 이 선 위로 다시 올라오면 미련 없이 손절을 단행해 줍니다. 진입 이후에 시세가 아래로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지금까지 알아본 매매법은 기준선 근처에서 반복되는 고점이나 저점을 찾고 수평선이나 추세선을 그린 다음 캔들이 그 선을 완전히 넘어서는 걸 확인하고 진입하는 방식이죠. 확실히 일반적인 이동평균선 매매보다 검증 과정이 꼼꼼해서 승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걸 매번 눈으로 일일이 찾고 손으로 직접 그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죠. 그래서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갖춰지면 차트에 자동으로 신호를 딱 띄워주는 전용 지표를 직접 개발했어요. 이 지표 이름은 구조이평입니다. 그럼 차트에 바로 적용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선은 시장 추세에 따라 알아서 색깔이 변하죠. 위로 올라가는 상승 흐름일 때는 보라색 선으로 바뀌고 아래로 가라는 하락 흐름일 때는 빨간색으로 바뀌어 나타나죠. 이제 실제 진입과 손절 타점을 잡는 법을 볼까요? 차트를 보면 비슷한 고점 부근에서 가격이 계속 막히니까 지표가 자동으로 선을 그어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평선 주변의 가격 구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선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조이평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게 되었죠.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 비슷한 고점 부근에서 가격이 자꾸 막힐 때 지표가 알아서 수평선을 그려주는 게 보이시죠? 아까 우리가 눈대중으로 손수 그리던 수평선이나 비스듬한 추세선을 이제는 이 지표가 알아서 척척 감지해 그려주는 셈이죠. 지금부터는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구조이평 지표를 활용한 돌파 매매와 눌림목 매매를 직접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조이평 매매법은 짧은 분봉이나 시간봉은 물론이고 일봉 차트에서도 전부 적용돼요.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 해외 선물에 이르기까지 시장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바로 써먹을 수 있죠. 이 구간을 보면 상승을 뜻하는 보라색 선과 하락을 뜻하는 빨간색 선이 계속 번갈아 교차하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위아래로 갈팡질팡하던 전형적인 횡보 구간인 것을 구조이평 색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다가 마침내 선이 다시 보라색으로 깔끔하게 바뀌었으니 이제는 확실하게 상승 추세 쪽으로 점차 기울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 상단에 보라색 점선이 등장해요. 이 점선의 의미는 특정 가격대에서 윗꼬리를 달고 가격이 연속으로 밀린 강력한 저항선이 등장했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파악 후에 구조이평이 자동으로 그려준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장면이 나오죠. 바로 점선이 수평하지 않고 비스듬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지표는 캔들이 몸통이 아닌 꼬리를 기준으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꼬리가 더 높기 때문에 우상향 점선으로 저항선이 그려진 거죠. 그런데 몸통 기준으로 그려보면 신기하게도 평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면 몸통이 아니라 꼬리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저항선인지 알기 어렵죠. 하지만 몸통으로 보면 정확히 수평한 저항선이고 매매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저항선이란 것을 구조이평이 잡아낸 것이죠. 실전 매매에서는 이렇게 깔끔한 저항선 두 개가 나오지 않고 멀찍이 떨어지고 지저분하게 꼬리까지 달려서 저항선이라는 것을 시장 참여자가 눈치 못 채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같은 구간에서 트리거 2평 지표를 끄고 일반 32평으로 보면 이런 중요한 구간을 눈으로만 식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구조 2평은 저항을 구조적으로 찾아서 자동으로 저항선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돌파 매매 타점을 쉽게 찾을 수 있죠. 보라색 구조 2평을 지지 삼아 가격의 저점을 계속 높였고 결국 저항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돌파 지점의 매수 신호인 우상향 삼각형이 자동으로 생성됐죠. 이제 이 구간을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손절가가 자동으로 표시되었죠. 이 손절가를 연결해 보면 이전에도 여러 번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눈으로 일일이 과거 지지 저항을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구조 2평은 자동으로 손절선을 그려줘서 편하게 손절가를 지정할 수 있죠. 돌파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진입 이후에 가격이 상승을 했고 손절선 또한 보기 편하게 옆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상승 추세 중에 다시 보라색 점선의 저항선이 나왔습니다. 이후 이 저항선에 맞고 하락을 한다면 그땐 익절을 해주고 이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2차 상승 랠리가 시작되죠. 이후 저항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등장했고 캔들 하단에는 우상향 화살표와 손절가도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조 이평선이 색이 빨간색으로 바뀐 지점에서 하락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전량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매수 진입부터 익절 구간을 보면 손익비가 무려 10대 1 정도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큰 상승 추세일 때는 직선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서 2차, 3차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구조들이 모여서 큰 상승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이평선으로도 이렇게 손익비 좋은 매매가 가능할까요? 구조 이평을 지우고 일반 30 지수 이동 평균선을 차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매수를 바닥에서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평선을 이탈하는 구간에서 너무 빨리 익절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같은 구간을 구조 이평선으로 보면 상승 추세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구조 이평선이 하락 추세를 의미하는 빨간 선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 또한 가격이 내려갈수록 지지선이 발생되고 구조 이평은 이 지지 라인을 자동으로 그려주게 되죠. 그리고 실전 매매에서는 이렇게 반듯한 지지선이 아니라 비스듬한 지지선이 자주 나오게 돼요. 이건 세력들이 이 지지 라인을 트레이더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현혹시키기 위해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에요. 하지만 캔들의 몸통을 보면 정확하게 일직선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구조 이평은 눈으로 알아채기 힘든 지지 라인을 기가 막히게 잡아주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지지선은 이전 가격들의 저항과 지지 역할을 했던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지지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음봉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숏매도 포지션 진입 자리를 의미하는 빨간색 우하향 삼각형도 자동으로 나왔죠. 그리고 손절가도 생성이 됐는데 여기를 이어보면 과거 중요한 지지 저항 자리였던 것을 알 수 있죠. 이 자리에서 숏매도에 진입하겠습니다.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 숏매도 진입 후에 바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반등을 주고 나서 다시 하락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손절을 너무 짧게 잡으면 손절이 나가고 다시 하락하는 황당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구조 이평은 지금처럼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자리로 손절가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거짓 반등에 손절이 좀처럼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정확히 구조 이평선의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되죠. 따라서 돌파 매매가 아닌 리테스트 매매로 이렇게 저항을 맞고 하락하는 자리에서 숏포지션에 진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락 추세가 길어지게 되면 이렇게 다시 지지 라인에 나오고 다시 돌파되는 자리가 연이어 발생되게 되죠. 위에서 숏 매도에 못 들어갔다면 이런 자리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도 좋습니다. 이후에도 하락이 이어졌고 구조 이평선이 보라색으로 바뀌고 캔들이 구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한 자리에서 숏매도 포지션을 전량 익절해 주겠습니다. 매매 구간을 확대해서 복귀해 볼게요. 만약 이 구간을 구조 이평선이 아닌 일반 이평선으로 본다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자리에서 손절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반 이평으로 돌파 구간을 주로 이런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우리 눈에도 명확한 지지선이 보일 때 지지선을 딱 그어주고 돌파하는 자리에서 숏 포지션에 보통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반등이 나오고 또다시 손절을 치게 됩니다. 다시 숏 매도 진입부터 익절 자리를 볼게요.
구조 이평선으로는 이렇게 하락 추세의 초기에 숏 포지션에 진입해 입절로 마무리를 했지만 일반 이평선으로는 두 번의 손절이 발생됐죠. 지금까지는 돌파 매매를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구조 이평선의 두 번째 매매 전략인 리테스트 매매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빨간색의 하락 추세 구간에서 지지선이 생성됐고 이 지지선을 돌파하는 장대 음봉이 나왔죠. 돌파 매매에서는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지만 리테스트 매매는 한 번 더 강한 하락 추세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선 기다릴게요. 다시 반등을 시도했지만 구조 이평선의 강력한 저항을 맞고 장대 음봉이 또다시 발생됐습니다. 여기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도 되고 승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지지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어요. 그리고 이 지지라인까지 돌파하는 장대 음봉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손절은 구조이평이 정해준 자리로 잡습니다. 진입 이후에 가격이 하락을 하고 이렇게 하락 추세 중간에 지지라인을 다시 형성하고 다시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죠. 이럴 경우 하락 추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구조이평선이 보라색으로 바뀌고 캔들이 구조이평을 상향 돌파하는 이 자리에서 전부 입절해 줍니다. 손익비를 보니 약 1대5로 손익비 좋은 추세 매매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남들과 똑같이 이동평균선만 보고 매매에서는 세력들이 가짜 파동과 속임수에 털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구조이평 지표를 활용하면 눈으로 찾기 힘든 핵심 지지저항선부터 승률 높은 돌파 리테스트 타점, 그리고 최적의 손절가까지 차트가 알아서 정확하게 잡아줘요. 더 이상 감에 의존하는 뇌동매매로 소중한 원금을 잃지 말길 바랄게요.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구조이평 전용 지표와 함께 타일러의 핵심 이평선 매매법 전자책까지 무료로 모두 보내드릴게요. 구조이평 지표로 여러분이 매매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시고 계좌를 우상향으로 돌려놓는 전환점을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은 볼린저 밴드의 새로운 매매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두셔서 잊지 않고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